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일입니다. 연초에 발표된 각종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효과가 감지됩니다. 특히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괄목할 만합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7%, 이낙연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이 다 총선에 등장한다면은 이게 흥미롭습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몇 달 전부터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으로 갈 중도 및 젊은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보수의 구명정 역할이 될지 모르겠다는 전망을 했는데 대체로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표현에 의하면은 보수의 노화의 방주, 침몰하는 보수의 노화의 방주가 되겠다는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TV조선, K-스탯 리서치 조사 결과 신당들이 창당될 경우에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이 어느 쪽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28%, 민주당 25%, 이준석 신당 7%, 이낙연 신당 4% 순이었습니다. 정의당과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은 각 1%, 그리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 합산은 11%나 되어서 이 정도면 총선판을 흔들기에 충분한 수치라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두 당의 등장을 가정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신당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양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 33%, 민주당 33%인데 신당을 포함하면은 정당 지지율이 양당 모두 20%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지율 감소 폭에서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크게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 민주당은 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광주,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와 밀접한 2030 남성의 이탈이 컸습니다. 신당이 없다면은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9%, 30대 남성은 41%로 조사가 되었지만은 신당을 가정할 경우에 20대 남성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9%에서 15%로 크게 떨어지고 30대 남성은 41%에서 28%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20대, 30대에서는 떨어진 표의 상당수가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가는 것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대 남성만으로 딱 한정할 경우에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이준석 신당으로서 19%였습니다. 20대 남성과 이준석, 이게 하나의 이 공동체적 어떤 심리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에서는 이준석 신당 19%, 국민의힘 15%, 민주당 8%,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30대 여성의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8%로 국민의힘 7%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낙연 신당 지지층의 이 성분을 분석을 하면은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30과 중도층이 지금 제3지대를 원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이야기죠. 다만 두 신당이 실제로 여론조사만큼 득표를 할지는 이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현재는 양당에 대한 피로감과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주로 반영되어 있는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표심이 양당으로 쏠릴 텐데 과연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스럽다는 내용의 의견을 조선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사도 비슷합니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12월 말에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2,430명을 상대로 조사한 건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수도권에서 호감 가는 신당으로 가장 많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수도권에서 매우 높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모두 40% 이상씩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당 중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신당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서울 유권자의 25.3%가 이준석 신당을 꼽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 신당은 15.1%,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은 12.9%였습니다. 경기도 유권자 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이낙연 신당이 각각 21.6, 19.4, 13.2%로 집계되어서 역시 이준석 신당이 1위였습니다. 인천 유권자 조사에서는 이준석 신당 23.6, 이낙연 12.5, 조국 신당 12.1로 상당한 차이로 이준석 신당이 1위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20대의 제3당 긍정평가가 57, 60.7%로 가장 높았고 인천에서는 40대가 5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신당 변수가 이번 총선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진 데는 역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월부터 그러니까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직후부터 바로 신당 창당론을 띄운 것이 주요했다는 거죠. 한 정치인이 정치판을 바꾸는 화두를 던진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고 또 굉장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한국 지금 총선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변수로, 중요 변수로 보고 있는 것이 신당의 부침입니다. 신당이 뜰 것이냐, 가라앉을 것이냐. 현재로는 뜨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 총선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효과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높이고 민주당 압승론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준석 신당론이죠. 이준석 신당론이 국민들의 머리에 하나의 변수로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4월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것은 이준석, 이낙연 두 사람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하느냐,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심리전을 잘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제가 편의상 대표라고 부릅니다.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은 기자들을 데리고 다닌다기보다는 주목을 끌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는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입니다. 다행히 보수 지지층, 보수 입장으로서는 다행히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이 경쟁 체제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쪽으로 뉴스가 쏠리게 됩니다.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수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된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의 등장은 한국 보수의 활기를 띠게 하고 서로 견제를 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고 이 민주당을 다루는 뉴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관심을 많이 모으는 쪽이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번 총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그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한동훈이 일단 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협력하는 모습보다는 서로 격돌하는 모습. 어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것도 국민들의 관심을 오른쪽으로 쏠리게 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판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